네, 경제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한국의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1일과 26일에 내년 이정표를 제시하는 3분기 기업 설명회를 갖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적자 폭이 줄고 있긴 하지만 연간으로는 조 단위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향후 수익 회복 전망이 중요한데요. 모두가 기다리는 반도체의 봄이 다가올지 현재 상황 분석과 함께 내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반도체 얘기하기 들어가기 전에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 10년짜리 글로벌 채권 시장의 벤치마크가 되고 있는데 연 5%를 뛰어서 글로벌 지금 증시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금리 쇼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금리 쇼크 원인, 영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죠. 뭐 일단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최근에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가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비 성향이 좀 줄어들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뭐 8월달, 9월달 지표가 오히려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은 이제 파월 의장이 이게 아직 금리가 충분히 높지 않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한 게 좀 영향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지금 이스라엘 이 전쟁 이슈까지 좀 생기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제 무슨 돈으로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국채를 더 많이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 공급이 증가하게 되니까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 이제 사실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금리는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일종의 이제 중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중력? 예, 네. 그러니까 중력이 되게 강해지면서 모든 걸 잡아 끌어내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자산 가격들이 좀 타격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최근에 뭐 국내 이제 반도체 회복 기대감, 또 수출도 조금씩 그 개선이 되는 그런 조짐들이 있었는데 이게 좀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마음이 무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가 충분하게 인상되지 않은 것 아니냐. 뭐 근데 11월 1일은 금리를 이번 11월 회의에서는 안 올리지만 여전히 금리 좀 긴축적으로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영향이, 이 고금리의 영향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좀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습니까? 증시를 누르는 힘, 압박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이 소비 지표가 조금씩 둔화되는 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의 금리에 대한 기대감도 좀 떨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9월 달까지는 지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기 어려운 것은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 상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 층들의 소비가 좀 영향이 갈 수 있다라는 그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 주가가 상당히 안 좋죠. 아무래도 젊은 층의 소비가 상당히 영향을 받는 거고, 또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애플의 아이폰 15가 뭐 성능 이슈도 좀 있지만 전작만큼 팔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중국에서도 판매가 부진하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젊은 층들의 소비가 아직은 괜찮았지만 10월달, 11월달, 12월달 가면서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그래도 조금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것은 미국의 백화점 업체들, 뭐 메이시스나 노드스트롬 같은 그 업체들이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 연말에 소비가 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사실은 너무 경기가 뜨거운 것은 좋지가 않죠. 네, 그래서 조금씩 그 완만하게 식어가는, 흔히 말하는 이제 골디락스 형태를 보여주는 게 시장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 둔화 지표가 나타나야만 그래야 고금리 유지가 어느 정도 이제 중단될 거라 그런 거죠. 그때쯤이면 증시가 조금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게 언제? 그게 한 연말 뭐 이런 저희는 겁니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지금 소비는 지금보다는 조금 둔화될 걸로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지금 금리가 5% 넘어가는 약간 발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게 조금씩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단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조건이 있죠. 조건은 이 전쟁이 확산되지 않아야 되겠죠. 전쟁이. 네.
조건도 많고 그런 상황이 과연 바로 올지. 증시가 우리 코스피도 지금 2,400이 무너졌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 좀 희망을 가지고 본다면 전체 업종 중으로서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반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반도체가 너무 많이 쉬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냉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 전망이 좋은 것은 아니죠. 수요 전망이 좋지는 않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좀 희망을 갖는 거는 네, 희망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너무 과도한 재고 이슈였었거든요. 예. 재고가 너무 많으면 업황이 회복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계속 이제 감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되면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2분기에 뭐 한 5월이나 6월을 고점으로 해서 재고가 이제 감소세로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감산을 뭐 SK 하이닉스든 삼성이든 계속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재고는 연말로 가면서 더 줄고 내년까지 계속 줄어가는 그림이 나오면서 사이클은 이제 바닥을 지나서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줄어서 감산의 효과, 그래서 재고가 줄어서 좀 바닥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수요가 뒷받침돼야만 네. 결국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경영 실적이 좋아질 텐데 수요 전망이 이렇게 밝지 않다고 하니까 네. 왜 밝지 않은 겁니까? 언제쯤 밝아지나요? 일단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사실은 올해보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낮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이런 와중에 이제 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금리는 더 높고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는 사실은 미국의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풀었던 그 지원금 이걸로 인해서 되게 잉여 저축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그 시민들이 돈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사실은 뭐 내구재 소비를 어느 정도 지탱해 왔었죠. 그런데 내년도에 그거보다 과연 더 셀 것이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지난해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IT 수요가 되게 안 좋았죠. 예, PC 수요는 두 자릿수 감소를 했고요. 스마트폰은 뭐 계속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내년도도 저희가 강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강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올해 그러니까 2년 동안에 두 자릿수 역성장을 했던 게 그래도 내년도에는 한 자릿수 정도의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 같다. PC 같은 경우에. PC 한 자릿수 성장 가능하다 내년에. 그리고 스마트폰도 지금 올해 큰 폭의 마이너스가 나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래도 좀 플러스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반도체의 수요 상황이 물론 아주 센 거는 아니지만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진다. 그런데 감산은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수급 밸런스가 점차 개선이 되는 그림이 나오면서 가격이 지금 좀 심각한 수준까지 많이 빠져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만 보면 한때 7만 전자를 터치했다가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툭 떨어졌지 않습니까? 단기 부침 변동도 굉장히 심한데 센터장님은 그러면 뭐 조금 연말이나 내년 초는 조금 굉장히 긍정적인 가격 전망을 하셨죠?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뒤에 있는 질문이랑도 조금 그 겹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한 68%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뭔가 따로 노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삼성전자는 26%밖에 주가가 안 올랐거든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반도체 주식 중에서 가장 주가가 부진한 회사를 몇 개를 꼽으라 그러면 그중에 삼성전자가 들어가죠. 굉장히 못했던 거죠,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그런 측면에 있었고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실적이 너무너무 안 좋았었죠. 그래서 올해 1분기랑 2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뭐 1조도 나지 않았고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은 이익 증가율이 이제 마이너스 95%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는 그거보다는 좀 증가했죠. 그래서 2조 4천억이 나왔고 그럼 마이너스 한 70%대. 4분기는 저희가 봤을 때는 한 마이너스 10%대예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이 줄고 이제 내년도 1분기랑 2분기를 넘어가게 되면 재추정치로는
한 6조 원대, 7조 원대 이익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익 증가율이 뭐 물론 이제 기저 효과가 그렇죠. 워낙 낮아서 그렇긴 올해 1, 하지만 2분기 워낙 낮았으니까. 800%, 네. 900%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제가 분석했던 삼성전자 주가가 언제 올라가는지 그걸 보면 예. 결국은 결국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익이 얼만큼 성장하는지 그거를 반영하는 게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보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 뭐 내년도 1분기, 2분기지만 또 주가는 그거보다 약간 선행할 수 있다 그러면 예.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네. 삼성전자 주가가 좀 시세를 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에 좀 상당히 조금 뭔가 좀 주가가 좀 오를 가능성,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이 업황 관련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올해 상승률이 좀 차이가 난다. 네. 뭔가 서로 이게 따로 노는 디커플링인 겁니까? 아니면 뭐 잠깐 일시적인 현상인 겁니까? 이게? 뭐 길게 보면은 사실 같이 움직이는 건데 이제 올해로 놓고 보면은 분명히 뭔가 큰 차이가 있었죠.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었냐? 네. 뭐 다들 이제 지금은 많이 아시는데요. 올해 그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입니다. AI. 그럼 AI와 관련돼서 뭔가 의미 있는 그 결과물을 낸 회사들,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겠죠. 엔비디아. 그런 회사들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란 반면에 그렇지 않은 회사들, 우리가 전통의 반도체 회사라고 하는 뭐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메모리에서도 그러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최대 수혜주가 누구냐? 이제 예. 그 첫 손에 꼽히는 게 SK 하이닉스였고요. 삼성전자는 안타깝게도 그거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그게 결국은 주가의 차이. 인공지능 칩 그 열풍을 못 누렸군요, 삼성전자. 네, 그렇습니다. 쉽게 보다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의 GPU에 탑재가 되는 인공지능 메모리인 HBM3 이거를 현재까지 SK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 거의 사실상 100%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이제 주가의 뭐 퍼포먼스의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 지금 세계적인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 대만의 TSMC도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네. 뭐 실적이 조금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부진했는데 그래도 선방했다 이런 평이 나오던데 네. 이거 시황과 연관해서 평가를 해본다면 어때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반도체 업체들 실적을 분석을 해보면 뭐 쉽게 얘기해서 사실은 물량이 얼만큼 증가했느냐, 그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됐냐 이거를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근데 TSMC의 이번 분기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량, 즉 웨이퍼 출하량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27%나 감소했어요. 물량이 많이 줄은 거죠, 사실은. 이제 그만큼 현재 수요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선방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 결국은 가격을 올렸다는 거죠. 가격을 올렸다. 그래서 웨이퍼당 평균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7% 정도 상승을 하면서 그 저희가 이제 TSMC를 분석을 할 때 그 가격과 출하량 그 입체 그 평면 그래프를 그립니다. 2차원으로 그려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보고 있는데 출하량이 조금 빠지기는 했는데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제 크게 더 많이 빠지진 않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예. 크지 않았고. 네. 반면에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첨단 기술이 적용된 뭐 5나노 이하의 첨단 기술 비중이 되게 늘면서 가격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됐다. 그러면서 사실은 회사가 지난 분기에 시장에 이제 던져줬던 가이던스가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더 높은 수익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해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체 실적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수익성을 많이 유지를 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4분기 그 실적 전망치도 현재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전망치를 내서 이게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 비메모리 쪽에서도 업황이 이제 바닥을 좀 통과하는 구간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을 좀 불러왔습니다. 그럼 TSMC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반도체 업황의 수요 회복을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TSMC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상황이 이렇게 쏙 좋지는 않고 아직 디맨드가 강한 편은 아니지만 강한 편은 아니지만 내년도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서서히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엔비디아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수출한 저성능, 저사양 AI 인공지능 칩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이 SK 하이닉스가 뭐 엔비디아에 수출 좀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영향은 없을까요?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은 이제 하이닉스가 조금 그래도 주가가 안정화는 됐었는데 예. 그저께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영향으로 주가가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하락폭이 컸던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미국의 그 대중국 규제는 사실은 이제 그 동안에도 계속 규제는 있었는데 예. 그거 굉장히 사실은 그 내용이 두껍습니다. 뭐 몇백 페이지 되는 그 양이 네. 규제 내용이 그래요. 그런 아주 그 제가 다 보진 못했는데 이제 핵심 부분 바뀐 부분만 조금 요약을 해서 이제 봤는데요. 결국은 그 동안에는 그 규제할 때 허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정도의 반도체 성능이 어느 정도 구간에 있는 것들 또는 그거를 만들기 위한 장비들 그거에 대한 규제가 있었는데 그게 거의 다 없어졌어요. 즉, 그 얘기는 거의 모든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또는 뭐 반도체 칩에 대해서 미국이 그 관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체들 중에서 ASML하고 네덜란드 ASML 네, 그리고 램 리서치라고 하는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되게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매출액에서 ASML 같은 경우는 한 40%가 좀 넘는 부분이 중국 쪽 매출이었고요. 램 리서치 같은 경우도 전체 매출액의 48%가 중국 쪽 매출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도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강해지기 전에 막 사들인 거예요? 됐습니다. 미리 확보를 한 그렇게 거예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SML과 그 램 리서치도 어쨌든 그 중국 물량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보다 나쁘지가 않았어요. 더 괜찮았습니다. 예. 그런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더 많이 빠졌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이 규제 때문에 결국은 그 중국 쪽 매출이 빠지게 되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실적도 좀 타격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 저사양 AI 칩에 대한 중국에 대한 통제 조치가 우리 반도체 회사들도 결국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반도체 시장 동향 그리고 기업 경영 실적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